안녕하세요. 동작구 치매지킴이 인지활동가 안미영입니다. 치매 관련 다양한 질문에 답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며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신 이준영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다양한 질문을 받아보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 몇 가지 센터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처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어떤 질문들이 나왔을까요? 네.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치매 예방에 좋은 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 치료가 약들이 치매 예방약 같은 게 나왔으면 이런 궁금한 게 없을 텐데 아직 치매 예방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습관을 갖추시는 게 제일 좋은 예방 방법이 됩니다. 치매 예방 습관을 갖추시면 한 50% 정도 치매 위험을 줄일 수가 있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도움이 되는 거 위주로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운동이 도움이 되세요. 운동이 도움이 되시는데 그냥 어르신들 보면 운동한다고 공원에서 1시간 느리게 걷는데 그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되십니다. 운동을 하셨을 때 숨이 차고 땀이 나고 심장이 뛰는 강도의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또 3번 이상 이런 운동을 한다면 치매 예방 효과가 있고 치매 위험이 한 13%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머리 쓰는 거 아주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머리 쓰는 거 아주 도움이 되시는데 수동적으로 머리 쓰시는 거, TV 보기 이런 거 도움 안 되시고요. 적극적으로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머리를 쓰는 훈련을 하신다면 이것도 치매 위험이 한 10% 정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만성 질병이 있어요. 만성 질병이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같은 위험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한 20% 정도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질병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정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습관들만 잘해도 한 50%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이 있는지. 걸까요? 네. 뇌 영양제를 많이 먹던데 효과가 있나요? 센터장님이 드시면 어떤 약을 드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게 뇌 영양제 다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다시 많이 드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제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요. 병원에 있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런 뇌 영양제가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비타민이 내 몸에 모자르다면 비타민 B나 D를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또 햇빛을 많이 못 받으면 비타민 D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E도 뇌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먹는 게 어르신들 보면 은행잎 많이 드십니다. 은행잎도 조금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들은 많이 있는데 이런 영양제의 한계가 대규모 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치매 예방 효과가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좀 마음만 안심시키는 정도로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떤 질문이 있는지 같이 보실까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치매에 걸리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치매에 걸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 않을까요? 많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치매에 걸리시면은 일단 좀 이렇게 방어적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내가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거를 우리가 외부에 보이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방어적이 되고 몰라도 아는 것처럼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이거를 그분이 이렇게 허풍을 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좀 보호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울해지세요. 기분이 많이 우울해지시고 항상 자기가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치매가 걸린 어르신이 있다면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그리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격려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어떤 질문이 있나 한번 볼까요, 선생님? 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방금 음식을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꼭 치매에 걸려서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폭식이라고 하죠. 폭식 또는 네. 과식이라고 하는데 꼭 이게 치매에 국한된 증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치매 걸린 어르신들 중에서는 오히려 입맛을 잃어버리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좀 치매 어르신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내가 아침을 먹으면 아침을 먹었다는 걸 까먹어요. 점심이나 네. 점심이나 저녁을 먹어도 그걸 네. 먹었다는 걸 까먹고 며느리 타박을 많이 합니다. 며느리가 요즘 집에서 밥을 안 차려준다. 네. 그래서 그 아들이 들어오면 울죠. 네. 밥을 안 줬다고. 밥을 안 먹은 게 아니라 네. 밥을 먹은 거를 까먹은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며느리는 일부러 그런다라고 또 생각을 그렇겠죠.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며느리의 위치에 있고 치매 어르신이 이런 증상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호소하신다면 밥을 차려 드리시고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밥을 먹었잖아요 라고 싸우지 마시고 그때마다 칼로리가 없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들이 이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5번째 질문은 치매를 진단받은 배우자가 무기력한 모습을 자꾸 보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가족분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치매가 걸리면 치매 환자분들도 많이 힘든데 정말로 힘든 분들은 그 옆에 가족분들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이 힘드시고 울 때도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애를 키울 때는 애는 못하다가 이제 잘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치매 어르신을 보는 건 다른 게 잘하던 분이 이제 못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기억력이 없어져서 밥을 또 찾기도 하고 잘 못 걷기도 하고 대소변을 못 가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들을 못 알아보는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부인이 또는 그 가족이 담당을 해야 되니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치매 걸리고 가족들이 우울하거나 너무 힘들면 생각보다 국가에서 요즘 도움들을 드리는 게 많이 있어요. 치매 어르신들을 노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르신들 유치원이 있어요. 데이케어 센터라고. 네. 그래서 그런 데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드릴 수도 있고 집으로 또 요양사를 보내줘요. 국가에서 요양사를 보내줘서 몇 시간 휴식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내가 여행을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국가에서 요즘은 여행도 보내드립니다. 환자도 맡길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래서 이런 고통이 있다라면 나만의 고통으로 이걸 간직하지 마시고 치매 안심센터에 와서 도움을 청하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기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시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 또는 치매 관리를 위해서 치매 안심센터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6번째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 하던 버릇이 생겼습니다. 혀로 치아를 닦는 일 등이 있다고 하네요. 단순 치매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선생님? 저도 뭐 이에 끼면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나 봅니다. 이게 치매 환자한테는 약간 독특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입 안에 이상 감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상 감각이 생겨서 입 안에 뭐가 없는데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혀를 닦거나 침을 계속 뱉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입에 있는 거를 뱉어내려고 그거를 몸 안에 그 혀에 이상 감각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그 환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7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머리를 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예, 머리 쓰면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치매 센터에서 그 여러 가지 인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치매가 걸렸더라도 또 걸리지 않았더라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 또는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지 훈련을 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질문인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예전에 봤던 탤런트를 보면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치매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치매면 저도 치매라서 연예인들 이름 건망증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저 연예인들 이름 도저히 기억 못 하겠고요. 이렇게 네. 오래간만에 만나면 분명히 저분 아는 분인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죠. 이렇게 헤어지면서 미안해할 때가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아마 한 40대, 50대 넘어가면서 느끼는 건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실 때 보면 구체적인 이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저기 이런 대명사 위주로 얘기하실 때가 많거든요. 이거는 치매 증상하고는 아주 크게 관련은 없고요. 일반적인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궁금했는데 물어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치매 관련 문의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것 정보를 알려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우리나라가 치매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치매에 관련돼서 제일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서비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알아서 다 받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국가에서 각 구, 군 단위로 치매 안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국에 255개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데요. 그곳에 전화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동작구라서 동작구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데 용산구에는 또 용산구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치매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그 치매라는 병이 정말 그 본인한테 또 가족한테 또 이 사회에 정말 큰 그 부담이 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대략 계산할 때도 한 사람의 치매 환자가 있으면 그분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은 치매 예방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치매 예방약이 없더라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치매 걸린 분을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도울 수 있고 이 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그분들한테 큰 힘이 되고 또 국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이준영 센터장님과 함께 치매 예방의 효과적인 방법과 좋은 생활 습관, 치매 증상과 대책에 대해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